여러분들은 보석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왠지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탄생 자체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죠.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제가 오늘 직접 다녀오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반클리프 아펠입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은 프랑스 파리에서 운명적인 러브 스토리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1895년 보석상의 딸이었던 에스텔 아펠과 다이아몬드 중개상의 아들이었던 알프레드 반클리프가 사랑을 싹트게 되면서 시작됐죠. 반클리프는 디자인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반클리프 아펠의 디자인은 꿈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판타지스러운 스토리를 풀어내는데 이걸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해요. 반클리프가 다양한 디자인적 영감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브랜드는 그 제품을 전개하면서 해당 브랜드가 시작된 국가의 문화나 그 문명에 치우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클리프는 동양, 이슬람, 유럽, 아프리카 등 정말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적용시켜서 수많은 히트작을 만듭니다. 지퍼 형태의 목걸이는 두 개의 팔찌로 변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네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인 7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미스터리유 목걸이마저도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원래 이 미스터리유에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골프공 크기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클리프는 이게 커서는 다가 아니다. 디자인이 중요하다며 커팅을 했다는데요. 커팅을 하면서 나온 다이아몬드는 양옆을 채우는데 사용됐다고 하네요. 반클리프가 디자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사에 큰 획을 그은 두 가지 장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인데요. 반클리프 아펠은 이 두 장르를 모두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디자인 철학과 스타일에서 차이를 보면 아르누보는 자연과 유기적인 형태에 중점을 둔 반면 아르데코는 현대 생활, 기술의 진보,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직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클리프 아펠은 다른 하이주얼리 브랜드들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우아함을 강조하는 까르티에와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불가리에 비해서 역사가 가장 짧은 반클리프 앤 아펠이 까르티에나 불가리에 비해서 제품의 수, 스톤의 퀄리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불가리나 까르티에 전시를 가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도 최상위 퀄리티 주얼리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반클리프만의 디자인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퀄리티의 차이를 다양한 문화로 만회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명품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명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입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기에는 세상에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너무 많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랜드 헤리티지, 역사죠.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순간의 트렌드였는지 변하지 않는 제품 자체의 본질이 뛰어났던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기술 좋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품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 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다녀온 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제작 연도를 보면 보통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석이 발전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전시를 보면서 느낀 게 자개 세팅, 용, 봉황, 연꽃 등 동양적인 제품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동양의 나라들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서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서양은 동양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접근하게 됐고 서양 사회 내에서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젠 우리도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니 명품 하이주얼리 브랜드의 탄생을 기대하고 싶네요. 이번 전시에서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이집트 여왕의 목걸이, 그레이스 켈리가 착용했던 티아라 등 역사적인 제품들이 시대별로 빼곡히 전시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측에서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전시에서는 반클리프가 하이주얼리 씬에서 첫 명성을 얻게 해준 바루나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장식 미술 및 산업 국제 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받아 명성을 드높여준 작품인 로시즈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사용됐던 특허권 원본을 보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특허도 아니라 반클리프의 상징과도 같은 공법인 미스터리 세팅에 대한 특허권을 보니 감회가 더욱 새로웠는데요. 물론 지금은 특허 시기가 지나서 다른 주얼리 브랜드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센세이셔널한 공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석의 역사부터 브랜드 헤리티지까지 알아볼 수 있던 반클리프 아펠 전시였는데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브랜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반클리프 아펠이었습니다.